단원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집합 2개의 소단원, 그 다음에 명제 1개의 소단원을 하고, 사실은, 다른 문제집의 개념서에서는 요 절대부등식이라는 것도 명제단원을 포함하긴 하는데, 저는 이거를 별개의 단원으로 따로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별도 단원으로 편성을 했어요. 어쨌든, 개념 코드 기준으로 네 번째 소단원은 간접증명법과 절대부등식이라고 하는 단원입니다. 자, 요 단원도 조금 처음 배우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까다로울 수 있어요. 자, 여기에 단원의 개요를 한번 같이 읽어보죠. 수학 공부를 하면서 증명이란 말 많이 들어봤죠. 그래서 맨날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공식을 먼저 알려주고 난 다음에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한번 이해를 해볼까, 그 원리를 설명을 해주시는 것이 사실 증명입니다. 그래서 근데 그게 증명인데 그 선생님이 그럼 이게 왜 되는지를 생각을 해보자라고 하는 말은 쉽게 말하면 그 명제가 참이라는 것을 보여준 거죠. 그래서 참인지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이게 논리적으로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를 정확하게 남한테 설명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걸 그 증명을 해야 하는 방법도 상당히 다양해요. 도형으로 증명하는 거, 식으로 증명하는 거, 그 다음에 그 증명의 형식도 여러 개가 있어요. 그래서 증명의 방법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이 단원에서는 간접증명법이라는 걸 2가지를 배울 거예요. 간접증명법. 느낌이 딱 오죠. 간접증명법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돌려서 뭔가를 보여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돌려가기예요. 돌려가기. 자, 그 다음에 항상 참이 되는 부등식인 절대부등식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항상 참이 되는 거? 이거 어디서 배웠죠?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때에서도 배웠어요. 2차 부등식 중에 모든 실수에 대하여 성립하는 2차 부등식 이런 거 했습니다.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4가 0보다 크다 라고 할 때 요거 보세요. 요게 판별식이 음수기 때문에 요걸 2차 함수로 생각하면은 이게 항상 붕 떠 있으니까 여기에, 그래서 요 2차 함수에 어떤 값을 대입해도 항상 0보다 큰 값이 나오니까 항상 성립한다. 이런 게 절대부등식이에요.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근데 그 절대부등식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배워볼 거예요. 요걸 공부하게 나면은 이제 이 절대부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는데도 활용이 되더라 정도만 알아두고 단원 개관은 마무리할게요. 그러면 88쪽 개념 코드 1을 해볼게요. 여기는 그냥 용어 정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요렇게 뭐라고 나와 있어요? 증명과 공리, 정리라고 나와 있어요. 증명이라는 걸 아까 뭐라 그랬죠? 그쵸? 어떤 수학적인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 확인하는 건데, 보통 수학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을 증명이라고 한다. 근데 증명이라는 거 하다 보면 공리라고 하는 것과 정리라고 하는 것도 알아둬야 돼요. 혹시 듣고 있는 학생 여러분, 정리가 방을 치운다라는 게 아닙니다. 수학에서 말하는 정리라는 용어가 따로 있으니까 그걸 공부해 봅시다. 요거는 시험 문제 직접 나오진 않아요. 근데 우리가 증명이라는 것의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기본 용어를 설명하는 거니까 그냥 요거는 쓰고 정리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이런 게 있구나. 교양 수준에서 알아둡시다. 증명이 무슨 뜻이냐? 저기 나와 있네요. 명제의 진위라는 게 뭐죠? 참이다. 거짓이다. 위조지폐 알죠? 그럴 때 쓰는 말입니다. 그래서 명제가 틀렸는지 맞았는지를 확인하는 것으로 보통은 어떤 명제가 참인 것을 밝히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증명해 주는 거, 틀린 걸 증명하는 게 아니고 보통 이 근해 공식이 왜 이렇게 나오는지 한번 증명해 보자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 이게 증명을 하려면
뭘 갖고서는 증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증명에 쓸 수 있는 수단이 있는데 그게 수학적 공리와 그다음에 정리라는 겁니다. 자, 이거는 교양으로 알아두시라고 그랬어요. 공리는 이거는 당연히 맞아. 당연히 참이야. 그래서 의심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명제들을 공리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너무나 당연한 거기 때문에 그런 걸 공리라고 한다. 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뒤에서 예를 들어 볼게요. 정리. 그러니까 공리는 일단은 야 이건 무조건 기본적으로 받아들여야 돼라는 거라서 이제 상대방한테 이렇게 야 네가 사람인 거를 증명을 할 필요가 있니? 응? 눈 두 개, 코 하나, 입 하나 하고 귀 두 개 있고 너 두 발로 걸어 다니고 그다음에 너 뭐 말도 할 줄 알고 뭐 생각도 할 줄 알고 야 이걸 뭐하러 증명을 해? 너 딱 보면 사람인 거 알잖아. 라고 하는 것처럼 수학적 공리는 수학에서 당연하게 이건 참이라고 받아들이는 내용이고요. 정리는 뭐냐? 그러면 당연하게 참인 내용들을 조합을 하고 거기서 발전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얘도 맞네? 라고 하는 것들이 뭐다? 정리입니다. 됐죠? 그러면 공리에 대해서 좀 더 볼게요. 공리는 직관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뭐예요? 딱 봤을 때, 아니면 논리적으로는 곰곰이 생각을 해봤을 때, 이건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그냥 야 이거 증명 필요 없어 이거 무조건 맞는 거야. 그래서 공리는 증명 없이 받아들인다. 그런 게 뭐가 있을까요? 여기에 있어요. 자연수마다 다음 자연수가 있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뭔 소리예요? 10의 다음 자연수는 11이죠. 456의 다음 자연수는 457이에요. 그럼 어떤 자연수가 있으면 얘보다 하나 큰 자연수가 당연히 존재하겠죠. 이걸 뭐하러 증명합니까? 그쵸? 이런 게 공리예요. 자, 그 다음에 정리는 뭐냐면요. 정리는 그럼 이렇게 수많은 수학적 개념들이 당연히 옳다고 받아들이는 공리에서 출발을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예를 들면 뭐 있어요? 삼각형의 세 내각의 합은 180도다. 뭐 이런 거 있죠. 그리고 뭐 도형은 점선면으로 이루어져 있다. 뭐 이런 거. 당연히 옳다고 받아들이는 공리에서 출발을 해서 거기서 조금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내각의 합이 180도 이런 성질들 참이라고 성질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는 참이 증명된 명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공리에서 출발해서 야 내가 이걸 생각을 해보니까 공리 우리가 당연히 받아들이는 어떤 사실 있잖아. 거기서 조금 생각해 보니까 요러한 내용도 내가 참이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었어. 그럼 이 참이를 공리에서 출발해서 참이라고 하는 요 내용이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피타고라스의 정리는 도형과 수의 여러 가지 공리와 정리를 이용해서 직각삼각형에서 비변의 제곱은 밑변 제곱 플러스 높이 제곱이랑 같다라고 하는 거를 이거 중학교 때 증명하고 기억납니까? 응? 피타고라스의 증명 아니요. 뭐 유클리드의 증명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해서 정사각형입니다. 정사각형 세 개를 붙여갖고 뭐 요 넓이랑 응? 거꾸로 해야 되나요? 아 그렇네요. 요 넓이랑 또 요 넓이랑 같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가지 도형의 성질들을 요 정리와 공리를 이용해서 요걸 증명을 했잖아요. 그럼 얘도 이제 피타고라스의 정리가 된 겁니다. 얘도 이제 공리나 여러 가지 정리로부터 참인 게 증명이 된. 그래서 내가 이제 요건 항상 성립하는 규칙이니까 내가 이걸 문제 해결할 때 써먹자 이런 겁니다. 그래서 공리하고 그 다음에 정리 요것들을 또 조합해갖고 곰곰이 생각하면 또 새로운 참인 사실들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공리가 있죠. 공리를 여러 개를 조합해갖고 참인 정리들이 나오고 정리끼리 이렇게 조합하면 또 요것도 맞네. 그리고 공리랑 뭐 정리랑 조합을 해가지고 뭐 이런 게 나오고.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수학자들이 이런 정리를 발견하기 위해 연구하고 있죠.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정리와 공리, 증명이라는 게 뭔지 이거 복습할 필요 있다 없다 하고 싶으면 하세요. 하지만 안 하셔도 되고 그냥 참고로 이런 게 있구나 하시면 됩니다. 이번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